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끼고 좋은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3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저에게 던진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인생에 그만 좀 끼어들어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지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고생하며 키운 내 아들.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차가운 한마디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재산을 다 넘겨주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마치 짐짝 취급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된 이 늙은 어미의 처절한 이야기, 그리고 3년 뒤 그 아들이 제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 기적 같은 반전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김순자 가명 68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품에 안긴 3살 배기 아들 동혁이를 보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며 하루에 3시간씩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도 아들이 엄마, 나 이번에 대학 등록금 필요해. 엄마, 나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기 싫어라고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돈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기죽는 건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시죠? 자식이 원하면 내 살점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참 참해 보이는 며느리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순자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할 때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 집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효도할게요. 그 달콤한 말에 순자 씨는 바보처럼 속아 넘어갔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시장 상가 건물과 살던 집을 다 처분해서 아들 아파트 자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나 몰라라 하겠나 싶었던 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3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손에 쥐자마자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은근한 눈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순자 씨가 거실에 나오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온통 순자 씨의 몫이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애버릇 나빠지게 왜 자꾸 옛날 방식으로 키우세요? 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툴툴거리면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기는커녕 엄마가 좀 참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민한 거 알잖아라며 오히려 순자 씨를 탓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순자 씨를 거실로 부르더니 쭈뼛거리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실버타운, 아니 이름만 번지르르한 시골의 싸구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니, 동혁 씨가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서요. 아이 교육도 그렇고 어머니도 공기 좋은 곳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아봤어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 씨는 가슴이 떨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재산 다 받고 나니 늙고 병든 어미를 고려장하듯 시골로 보내려고 모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떻게 키운 너인데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치자 아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달라고 구걸했어요? 엄마가 좋아서 줘놓고 왜 이제 와서 유세해요? 우리도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엄마 잔소리까지 듣기 정말 지쳐요. 그 길로 순자 씨는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단돈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올인한 부모의 말로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보증금 200만 원짜리 허름한 단칸방으로 흘러들어간 순자씨. 매일 밤 아들의 모진 말들이 귀에 맴돌아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험한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자씨가 절망의 끝에서 한 노신사를 만나게 되면서 사연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순자씨는 생계를 위해 다시 시장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기에 몸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매일 점심마다 찾아와 가장 싼 시래기,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는 허름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냄새나고 초라하다고 꺼려했지만 순자씨는 과거 내 처지가 생각나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더 얹어주며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추운데 국물 좀 더 드세요. 밥이 보약입니다. 노신사는 순자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는지 가끔씩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노신사가 갑자기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순자씨의 단칸방 앞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순자씨에게 충격적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순자씨 되십니까? 고 최만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허름한 노신사는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자산가였던 겁니다. 자식들은 모두 돈만 밝혀 의절하고 홀로 외롭게 지내며 자신의 마지막을 돌봐줄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노신사는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정을 베풀어준 순자 씨에게 서울 중심가의 빌딩 한 채와 현금 1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났던 순자 씨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죠?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순자 씨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당시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식은 절대 잘 살지 못합니다. 아들은 주식 투자를 크게 하다가 사기를 당해 어머니 돈으로 산 아파트까지 날려먹고 며느리와는 매일 이혼 아내만에 싸우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아들 내외는 순자 씨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번듯한 순자 씨의 새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제발 이 못난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며느리도 매일 밤 울면서 반성하고 있어. 며느리 역시 순자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머니, 제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모실 테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순자 씨는 이미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었을 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식의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혁아,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다. 내가 나를 그 차가운 요양원에 버리려 했을 때 내 아들 동혁이는 이미 죽었다. 이 돈은 내 남은 여생을 위해 쓸 것이고 남은 돈은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매달릴 염치도 없이 허탈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순자 씨는 현재 그 유산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황혼기 구독자 여러분,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품을 떠나면 결국 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노후 대책을 다 털어서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자식에게도 존경받고 내 노후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0년 키운 아들을 단호하게 외면한 이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따뜻한 조언이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외로운 시니어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인생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